그 겨울철 난방 중에 신축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고체 연료예요. 고체 연료에 대해서 어느 분이 글을 올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 고체 연료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신축 현장에서 일할 때인데 불이 났어요. 신축 현장 아파트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때의 어떤 아파트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불이 났을 때 저희 팀원들이 3, 4, 5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불이 3층에서 났어요. 저는 이제 5층에 있었고 5층에서 이제 어떤 이제 아크졸이랑 몇 가지 자재가 필요해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2층에 이제 저희 풀방이 있었기 때문에 2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풀방에 가서 이제 필요한 자재를 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딱 서 있었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 바로 그 뒤쪽에서 비상계단에서 바닥 타일 깔고 계신 분들이 딱 외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야? 하더니 불이야!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뭐 별거 없는데 나는. 그래서 제가 계단 쪽으로 가봤어. 불이라고 뭐가? 하고 딱 갔는데 계단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와, 저는 그때 그거 처음 봤어요. 저는 한 제 머리 위 정도 높이인데 까맣게 까만 연기가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내 키 높이 밑으로는 안 내려와. 이게 제 키 위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계속 천정으로 끓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계단으로 올라가서 고개를 한번 쑥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계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저희 팀원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일단 3층에서 문을 여니까 3층에서부터 불이 시작이 됐는데 3층에 계신 누님이 계셨는데 이거는 제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어떤 열기와 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문을 닫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누님들이 거기 계셔가지고 누나 제가 불렀어요.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를 탁 내려가지고 양쪽에 있는 그런 구조의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코너로 들어가가지고 또 꺾고 해가지고 한 세대에 3개 층에 있는 집인데 근데 연기가 이제 많이 찼어. 이제 그때는. 그래서 제가 누나 하고 부르니까 저 멀리서 찰랑찰랑 연장 소리가 들리면서 한 명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 있었구나. 오케이, 좋다. 그래서 잡아 당겨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넣고 급한 대로 제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1층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3층에 한 명이 있고 5층에 이제 저와 같이 작업을 했던 또 우리 부사수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지금 불이 지금 3층부터 시작해서 활활 타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밑에서는 저를 못 올라가게 하죠. 근데 나는 안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나 하나 믿고 시작한 우리 형님들인데 정말 저는 그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밑에서는 말렸는데 아니야, 그 형님을 제가 놓치면은 그 형이 만약에 잘못된다고 한다면 저는 평생을 원망하면서 제 인생을 원망하면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보고 영웅심리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되면 그런 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사람 한 명이라도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간절함만 있었을 뿐이고 뭐 저라고 다시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미 얼굴이 꺼멓게 되고 코 속에서는 이제 매연을 들이마셔가지고 침을 뱉으면 까만 침만 나오는데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그래도 그 형을 찾으면은 한 사람이 넘어져도 한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일단 불 나면은 계단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단으로 갈 수가 없는 걸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3층은 제가 열을 수가 없어요. 열기와 하염 때문에 3층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패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마음은
아, 3층에도 누님이 계시는데 그냥 마음만 있었어요. 제발 방화구역, 대피구역이라도 가서 피해 있어야 된다. 피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3층을 패스하고 5층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3층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누님 거기에서 제발 그 안 다치고 방화구역에 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그때 그 마음은 제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층을 열었는데 일단 연기가 꽉 차 있어요. 5층이. 그래가지고 한번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매시고 형님이 있는 세대 쪽으로 제가 걸어가려고 이제 프레쉬를 켰어요. 핸드폰 프레쉬를 켰는데 그리고 한 발자국을 탁 나가서 연기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프레쉬를 킨다고 해서 이게 보이는 게 아니야. 이게 빛이 없어가지고 어두워가지고 껌껌한 게 아니라 이 껌껌한 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프레쉬로 비춰가지고 어둠이 해결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을 참고 걸어가면서 그쪽으로 터벅터벅 뛰지는 못하겠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걸어가다가 이제 타일 뭐 이렇게 시멘트 풀에 같은 거에 제가 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 걸려서 넘어져서 일어났는데 이때는 제가 방향 감각을 잃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때 상황은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야 문 쪽이고 어느 쪽으로 가야 엘리베이터 쪽인지 그걸 제가 놓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큰일 났다. 내가 숨은 다 참아가는데 더 이상 숨을 참을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떠듬떠듬 하면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가 도저히 제가 숨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근데 불났을 때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쎄한 그 메탄가스라고 해야 돼. 그 쎄한 가스 그게 코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건 코가 너무 아픈 건 둘째치고 막 코 속에다가 그냥 3배 식초 같은 거를 3배 식초 같은 거 이거 그냥 들이붓는 느낌. 내가 이거 두 번은 제가 못 들여 마실 것 같아. 이거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찾아가지고 그 형님 세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문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달려 들어가면서 형님 찾으니까 형님이 이제 드레스룸 쪽에서 안방 드레스룸에서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을 찾아서 다른 데로 못 가고 그 안방 그 창문 그 베란다 문을 열고 그때 방화구역 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문이 그때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안방 베란다, 그 작은 베란다 있죠. 안방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연기가 정말 빨리 차더라고요. 연기가 저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줄 몰랐어,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하고 거기에 갇혔어요. 뭐 다시 나갈 생각은 꿈도 못 꿨어요. 왜냐면 지금 그 바깥의 상황이, 계단이랑 엘리베이터 상황이 내가 어떤지를 아니까 이건 나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오니까 나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밖에 사람들이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 스카이가 한 대 있어요. 저쪽 동네 앞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리를 쳤죠. 스카이 하면서 스카이 좀 갖다 주세요. 여기서 나갈 수 있게. 근데 결론은 스카이는 안 왔어. 결론은 스카이가 안 왔는데 제가 문을 열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밑에 층에서 불난 그 연기가 계속 올라오더니 저희 있는 곳으로 그냥 휘몰아치더라고요, 연기가. 그래가지고 또 다급하게 또 문을 닫고 그렇다고 또 안방 문을 열자니 또 안방에 차 있는 연기가 또 다시 나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문을 열자니 밖에 연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제 콜록콜록 하면서 119를 기다렸습니다. 119를 기다렸는데 119는 왔는데 이게 쉽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근데 119에서도 또 수색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형이랑 같이 단둘이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형 우리 여기 나갈 수 있을까요?
아유, 뭐 걱정하지 마, 나갈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이 없어,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가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너무 신호가 어쩔 때 하나 잡히면 그때 터지고 아니면 또 끊어지고 신축 현장이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신호를 봤는데 이제 어떻게든 한 칸이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불이 났어. 근데 지금 5층에 갇혀 있는데 내가 119 들어오면 같이 내려갈게. 나 괜찮으니까 내가 내려가면은 다시 전화할 테니까 그때까지 무사하도록 기도 좀 부탁해 하고 끊었습니다. 일단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있었는데 연기 때문에 이제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이제 머리도 이제 어지럽고 정신이 이제 해롱해롱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현듯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죽을 수 있겠다. 죽음이라는 게 제가 그 이전에 도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큰 사고가 나서 장기를 이제 적출하고 이런 큰 사고, 심장이 멎었던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죽는다 산다 심장이 멈춘다 뭐 이런 거 내가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거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당장 119가 오지 않으면은 죽겠다. 지금 내 호흡이 할 수가 없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그 공포가 너무 크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구나 라는 그것을 내가 예상이 되니까 이제는 그 공포감에 제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기가 안 터지니까 지금 그때는. 그래서 문자라도 보내야겠다.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큰 사고 나면서까지 다시 일어서가지고 역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생겼네. 그래서 이제 여보한테 뭐 정말 미안하고 정말 잘 살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 일으키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하원이, 하율이, 우리 아이들도 정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죄송해요. 아빠가 너희들 마음에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정말 우리 가족들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전송을 눌렀는데 결론은 전송이 안 됐어요. 그게 전송 실패로 나오고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 핸드폰이 안 터졌잖아요. 아내가 그때 이제 저한테 처음 전화를 받고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이제 신호가 안 터지니까 이게 폰이 울리지를 않는 거라.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미 연기 속에서 쓰러져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수도 없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벨소리라도 듣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저는 전화 벨소리가 안 울리니까 까맣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고, 근데 어머니는 이미 제가 연기 속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줄 알고 제발 이 벨소리라도 듣고 일어나라고. 정말 그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어머니가 일본에 그때 계셨을 때인데 일본에서 이제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다고 하더라고.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어떤 큰 아들을 잃어버리는, 화재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그 공포감 때문에 정말 무서우셨다고. 이제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건 저도 잘 아는데,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그 세월호 배가 침몰하는 그 안에서
물이 차가지고 가라앉는 그 배 안에서 가족을 향해서 내가 죽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잠시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가와가지고 결국에는 형님한테 그랬습니다. 형님, 저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형님하고 같이 살려고 제가 들어왔는데 죄송해요 형, 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푹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주저앉은 그 순간에 안방문이 후루룩 열리더니 119 소방관이 들어오시면서 괜찮으세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저하고 그 형님 입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딱 대주시더라고요. 우와, 정말 우리 소방관이 저는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살았다. 이 산소 마스크가 코에 대지는 그 순간 정말 마음껏 제가 호흡을 했습니다. 살았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계단과 그곳을 통해서 오직 소방관 손 하나만을 붙잡고 제가 1층까지 저 형과 안전하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3층에 있던 그 누님도 이제 소방관이 사다리를 통해서 구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저희는 119에 실려가지고 이제 오송 베스티안 화상병원이라는 곳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물론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자꾸 목이 제가 따갑더라고요. 화끈거리고 식도까지 여기가.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연기 화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건 호흡기 치료 받고 하면서 그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며칠 이제 거기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절대 불나면은 불 속으로 뛰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때는 제가 너무 무지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른 우리 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불났을 때 갇혔다고 하면 과연 내가 뛰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는 겁니다. 불 속에 뛰어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그런 소방관이 아니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무모하게 뛰어 들어갔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 앞에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정말 이제 나랑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잘못된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뛰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런 일은 여러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를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누가 안 뛰어 들어간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오히려 뛰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지요. 절대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무모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불 조심하자는 거.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일을 하고 할 때는 늘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 이거 사고 나면 정말 큰 사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났어.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일을 찾으면서 걸어온 길이 바로 이 도배였습니다. 근데 그때 도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도배하면서 죽을 일이 얼마나 되겠냐. 오토바이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바이에서 죽을 일은 그래도 적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도배하면서 불나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안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신축 현장은 위험투성이에요. 물론 이제 화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낙상사고, 떨어지는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못 같은 거 하나라도 잘못 밟아가지고 또 파상풍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단에서 오마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발 하나 잘못 디뎌가지고
또 넘어져가지고 여기 갈비뼈도 나가고 견갑골도 나가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안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축 현장에서 도배하실 때 고체 연료 많이 사용하시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텍스 같은 경우는 불이 굉장히 잘 붙잖아요. 통로에 타일 작업자들이 화장실 녹이려고 그 앞에다가 이제 고체 연료 피워놓고 그러거든요. 물론 저희도 사용하지만 뭐 때문에 불이 났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때 뉴스에도 크게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어떤 누가 됐든 간에 그거는 뭐 소방관이 알아냈을 것 같고 그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그 고체 연료는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